은혜가 칼을 비켜들고 앞으로 나아가 눈썹을 치켜들고 따졌다. 어제의 모함은 평소보다 심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것이니 너는 이 칼을 받아라. 노파는 갸냘프고 약한 은혜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꾸했다. 찌를 테면 찔러봐라.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가짜뉴스 은혜 나는 음탕한 여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이등무가 지은 은혜전의 한 장면입니다. 정조 13년인 1789년에 전라도 강진현에서 발생한 살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후 김은혜라는 양갓집 여성은 노파의 어깨와 겨드랑이, 팔다리, 갈비, 젖가슴 등 모두 18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가 왼쪽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어진 할머니를 올라타서 오른손으로 내려 찌르다 보니 생긴 결과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했죠. 그런데 은혜는 왜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정조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사건의 전모를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이등무가 지어바친 것이 바로 은혜전입니다. 은혜가 죽인 노파의 성씨는 안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탑동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 노파는 기생 출신이었는데 성질이 험악하고 변덕스러우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는 옴이 퍼져 있었는데 가려운데 마음대로 긁을 수 없으면 더욱 심술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씨 노파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덕무는 정성스럽게 안 노파의 나쁜 점을 적시했습니다. 마치 살인의 원인이 안 노파의 성품 때문이었다고 미리 암시하는 것처럼. 안 노파는 종종 은혜의 어머니에게 쌀, 콩, 소금 등을 구워러 왔습니다. 간혹 빌려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해칠 마음을 먹곤 했는데 그것은 은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은혜 같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어떻겠느냐? 은혜는 아름답고 고우니 무척 행복하겠지요. 내가 이미 은혜와 사사로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성사시키도록 하겠다. 안노파가 신우이의 손자인 최정년과 나눈 대화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흉계였습니다. 얌전히 있는 처녀를 몰래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여자로 만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안노파는 최정년에게 일이 성사되면 옴을 치료할 수 있는 약값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최정년이 약속하자 안노파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는 재정년을 좋아한 은혜가 나에게 중매를 서달라고 했다. 내가 다리를 놓아 우리 집에서 은혜와 재정년이 몰래 만나려고 했다. 그 순간 재정년의 할머니에게 들켜 은혜가 담을 기어 넘어 도망쳤다. 라며 거짓 소문을 내었습니다. 안노파가 은혜를 정절을 지키지 않는 음탕한 여자로 만든 것이지요. 조선시대에 이런 낙인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은혜는 시집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이덕무는 안노파가 은혜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마을 사람 김양준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은혜와 혼인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무고하는 말은 더욱 심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재정년이 중매를 해주며 내 약값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은혜가 홀연히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버렸다. 이에 재정년이 약속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내 병이 이때부터 더 심해졌다. 은혜는 나의 원수다. 마을 사람들은 안노파의 이야기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나섰다가 안노파에게 괜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노파의 악행은 그 후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은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반드시 안노파를 죽여
원통함을 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은혜는 부엌칼을 들고 안노파가 혼자 잠자는 침실로 쳐들어갑니다. 안노파는 당당하게 굴었지만 이미 죽이기로 마음먹은 은혜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은혜가 몸을 기울여 몸 왼쪽을 찔렀다. 그런데 노파는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서 급히 칼을 쥔 은혜의 발목을 잡았다. 은혜는 재빨리 뿌리치고는 다시 목 오른쪽을 찔렀다. 양쪽 목을 찌른 것은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안노파가 입었던 흰 적삼과 푸른 치마는 빨갛게 피로 물들었습니다. 안노파를 살해한 은혜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최정년의 집을 향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어머니가 울며 말리는 바람에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은혜의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물을 보는 이정이 놀라서 관과로 달려가 신고하자 현감 박재순이 은혜를 결박한 채 형구를 펼쳐놓고 신문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두려워했지만 은혜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의연하게 노파를 죽였으니 벌은 달게 받겠으나 무고를 받는 동안 관가에서 해준 것이 없으니 그 대신에 최정년을 때려 죽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관찰사 주관으로 이어지며 9차례나 계속되었지만 은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관리들은 은혜의 행위를 장하다고 여기면서도 법에 따라 사형될 죄인으로 조정해 보고합니다. 은혜의 사건을 보고받은 정조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정숙한 여자가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한 것은 세상에서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은혜의 생각에 한 번 죽는 것 정도는 도리어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갓 죽기만 하면 진실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이 두려워 칼을 쥐고 원수를 죽임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자가 없고 저 노파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한 것이다. 은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풍속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특별히 사형을 면한다. 최재공이 살인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으나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조는 은혜의 사적을 호남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현대판 은혜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른바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실보다는 흥미를 앞세우며 익명성 뒤에 숨어 매일매일 또 다른 억울한 은혜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걸크러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